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유저가 바라본 A7R5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라이카를 구매한 뒤로 라이카를 놓고 여행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히 해외라면 더더욱 퀄리티 있는 사진을 찍고 싶은 욕심 때문에 라이카를 놓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라이카를 놓고 여행을 한번 떠나봤는데요. 그러면서 A7R5를 정말 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A7R5는 좀 오래 사용했지만 라이카 유저가 바라본 A7R5에 대한 소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A6700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 A7R5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7R5로 바꿨습니다. 일단 아마 그 영상에서는 A6700이랑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서는 A7R5가 거의 라이카 M11급의 그 화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 라이카 M11을 놓고 여행을 떠났지만 라이카를 들고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 A7R5에 대한 약간의 총평을 이야기하자면, 무게를 견디면 라이카급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한번 그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A7R5랑 M11은 같은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센서가 들어있지만 서로 약간의 그 센서의 펌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설정은 다르거든요.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차이는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다이내믹 레인지입니다. 소니는 영상에서의 다이내믹 레인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사진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면에서는 라이카 유저라면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 라이카의 다이내믹 레인지는 거의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이게 화면 뒤에 LCD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두운 사진이 이게 어떻게 나오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나중에 후보정으로 건드리면은 정말 깨끗하게 모든 색이나 아니면 디테일이 다 살아나는 정도로 다이내믹 레인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소니 경우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은 라이카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어도 언더 부분에서는 다이내믹 레인지가 M11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특색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생한 특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발색이 좀 다릅니다. 소니에서 나온 그런 사진의 색감과 라이카 M11에서 나온 사진의 색감이 살짝 다릅니다. 또 A7R5와 다른 모델들에서 나온 사진만 비교해도 사진의 색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처럼 센서와 그 센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의 그 사진의 특색 또는 영상의 특색,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진 측면에서는 어쨌든 소니와 라이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센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쭉 A7R5를 사용하면서 라이카 M11 느낌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가 약간은 터득을 했고, 그 방식대로 한번 보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 이제 사진들입니다. 먼저 한번 사진을 쭉 보여드리고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reless, fearless, standing tall, limitless and powerful, stronger than I've been before. I'm here to hit the dance floor. Maybe gonna wait through some time for me to feel right, for me to feel like
satin dress on, you know it. No one's gonna stop my dancing feet. I'm on it, iconic. Got my body moving to the beat. My dress on, you know it. No one's gonna stop my dancing feet. I'm on it, iconic. All I know is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Fully charged with energy. Feel the blood rush. Un petit bout d'avenir sous mes paupières et tranquille. Il écoute paisiblement les sons pas de longs désirs. On découvrira cette chose qui n'existe pas, l'inconnu qui est en moi. Envie d'être envie de soi pour une fois. D'avenir, ta voix, mon corps et le ton, y'a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들은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에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린 사진들은 제가 그 프랑스에서 여행에서 찍었던 라이카 M11으로 찍은 사진들인데요. 두 개의 어떤 발색이나 그런 느낌, 뭐라고 그럴까, 결은 뭐 미세하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적어도 저한테는 두 개의 사진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이카를 놓고 여행을 떠났지만 사진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결코 퀄리티를 희생한 사진이 아니라 나중에 라이카로 또 찍고 싶은 사진이다. 그래서 그 장소에 또 가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저는 굉장히 사진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영상까지 비슷한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라이카 M11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만 찍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물론 사진 굉장히 찍기 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광속 AF가 있는 소니가 사진 찍기 더 편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라이카에 적응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니의 AF가 좀 더 방해된다고 느낄 정도로 라이카의 매뉴얼 포커스 방식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사진의 경험 측면에서 봤을 때 찍는 과정, 경험에서 봤을 때는 라이카가 훨씬 더 사진 측면에서 재미있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물은 비슷하게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A7R5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이미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그런 퀄리티의 영상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라이카가 누릴 수 없는 큰 장점입니다. 사실 라이카 M11 바디 또는 미래의 어떤 M 바디에 영상까지 된다는 건 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또 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M-바디가 여러 가지로 더 두꺼워지거나 컴팩트한 면이 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진과 영상을 모두 라이카급으로 즐길 수 있다는 측면이 소니 A7R5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카 M11이 또 갖지 못하는 장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거는 감도 측면에서 얘는 정말 깡패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감도가 ISO 8000입니다. 보통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M11이 감도가 많이 좋아졌지만
6400 이상 감도를 올려서는 상당히 노이즈가 거슬립니다. 후보정으로 많이 보정을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A7R5는 이건 뭐 후보정으로 살짝 건드리고 또 디노이즈라고 하는 라이트룸에 들어있는 AI 노이즈 제거 피처를 사용하면 정말 ISO 400이나 800 정도의 사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정도의 깨끗한 그런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손떨림 방지까지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낮춰서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2470 이번 여행에서 가져갔던 2470 같은 경우에는 70mm 구간에서도 10분의 1초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선택지가 되는데요. 라이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숙련된 그 연습을 한 사람이더라도 15분의 1초 절반의 확률로 손떨릴 확률이 있고 30분의 1초도 숙련된 분이 아니라면 손떨림이 보이는 사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니는 정말 굉장한 그런 그 파워풀한 사진 영상 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는 중인데요.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무겁지만 손떨림 방지가 어느 정도 커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A7R5의 장점입니다. 무게를 견디면 어마어마한 손떨림 방지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짐벌 없이 말이죠. 이제 라이카도 좋은 렌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소니 렌즈군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무게를 견디면 퀄리티를 얻는다가 A7R5의 총평이라고 했는데요. 렌즈와의 컨비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G마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줌 렌즈를 포함해서 또 2470 같은 G마스터 버전 2 렌즈, 또 제가 최근에 추가한 135mm f1.8 G마스터 렌즈, 또는 그거보다 좀 작지만 85mm G마스터 렌즈, 이런 것들은 정말 렌즈가 무겁습니다. 라이카 유저라면 이게 정말 돌덩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걸 들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끝도 없이 듭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면 라이카 화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멋진 화각의 렌즈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카는 줌 렌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카 엠바디에 없는 줌 렌즈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라이카의 소니 A7R5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카에선 즐길 수 없는 매크로 기능을 이 고화소로 6000만 화소로 제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또 A7R5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소니 A7R5의 사진과 영상 측면, 라이카 유저가 바라본 측면에서의 그런 장점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A7R5와 다른 그런 A7C2나 다른 기종은 또 뭐가 다른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일본 여행에서 찍었던 그런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쭉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